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깐부, 생윤의 깐부, 남경부 선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분배적 정의 뽀개기, 개념 뽀개기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치? 이번에는 노직과 롤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특히 롤스를 중심으로 그 롤스가 얘기했던 그 독특한 상황이 있죠. 상상 속에 원초적 상태, 무지의 배일. 그 롤스의 그 차등의 원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노직과 롤스는 무엇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봅니다. 자, 롤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사실 중심 인물이에요. 그 롤스의 라이벌이 이제 노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스 노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5년 동안 심화된 문제, 킬러 주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하면 나도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 모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분배적 정의보다는 준킬러 문제를 먼저 공부하는 게 맞아요. 준킬러 주제. 그건 시간이 더 절약되고 빨리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놓고, 그래서 분배적 정의나 환경관리 같은 킬러 주제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수능 때 맞추면 되잖아. 그러면 6월 모평 끝나고 집중할 수 있는 주제는 그 두 개. 그리고 9월 때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부족한 점은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수능 전까지 완성하면 뭐 만점 가능하겠죠. 자, 볼게요. 자, 롤스라는 사람은 정의로 유명하죠. 롤스의 정의론으로. 그래서 제1원칙이 있고 제2원칙이 있거든, 롤스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뭐 소유의 절차, 노직. 뭐 세부적으로 시간 순으로 보면 취득과 양도와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필요에 따른 분배, 이러면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업적에 따른, 도덕적 공가에 따른, 기여도에 따른, 이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러면 벤담. 이렇게 각각 하나인데 롤스는 두 개란 말이야. 롤스는. 그치?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의론을 들어갈 때. 이 전제 조건의 첫 번째, 홉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러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뭐에 이를 수 있다? 이 이성으로 자기를 위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일종의 사회적 합의죠. 그러니까 롤스는 현대 사회계약론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근대 사회계약론자 선배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자연상태라는 역사적인 공간을 가정했다면, 롤스는 원초적인 상태라는 아주 역사와 무관한 상상의 공간을 가정했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어쨌든 요걸 통해서 일종의 공유된 정의가 뭔가를 공유할 수 있어요. 뭐를? 정의를. 이게 이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한 거죠.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는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회의 규칙에 합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의 1차적 주제, 그 합의의 1차적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그리고 의무, 이거를 정하는 기본 구조야. 자, 이게 뭐예요? 이거를 롤스가 말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 체제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체제. 그래서 롤스가 나오는 문제가 이제 세 개가 보통 있죠. 분배적 정의 나오고, 그다음에 시민불복종, 그다음에 해외 원조론. 이게 보통 이렇게 세 문제가 롤스가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그때 항상 나오는 게 뭐야? 이거지. 거의 질서 정연한 사회 체제, 거의 정의로운 사회 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면 이 개인의 기본권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보통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전제 조건에 의해서 롤스는 제1의 원칙이 있어요. first. 정의 제1의 원칙이 있고 또 제2의 원칙이 있죠. 자, first, second가 있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야? 당연히 제1의 원칙이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이게 먼저야. 이건 나중이야.
즉 제2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지키는 과정에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제1의 원칙이 뭐냐? 이건 나는 자유주의야 라는 걸 선포하는 거지. 자유주의에 관한 원칙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걸 보통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는 걸 풀어서 설명하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 뭐 이걸 기본적 자유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야. 기본권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이거야. 나는 자유롭게 태어나는데 이 기본적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럼 이 기본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내 몸은 내 거, 신체에 대한 자유, 생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내 상상, 내 생각,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 그리고 자본주의를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사유재산, 그치? 정당한 나의 재산.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지만 생명과 재산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이거는 평등하다는 거야. 선생님, 사유재산이 평등하면 그거는 마르크스 아닙니까? 자, 봐봐. 사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권리는 다른 거야. 알겠어요? 사유재산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사유재산은 불평등한 거지. 똑같을 수가 없지.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권리. 그래서 이 권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말장난 만들기 좋은 거죠. 어쨌든 평가원은 그런 말장난 잘 안 쓰니까. 자, 요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개인의 기본적 자유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게 제1의 원칙이야. 그치? 기본권은 평등합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 개인의 기본권 절대적이란 말입니까?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없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답은 뭐야? 이건 틀린 말이죠. 그럴 수가 없잖아. 왜? 일단 쉽게 생각해봐. 남의 기본권을 침해했단 말이야. 해악금지의 원칙이라는 걸 어겼단 말이야.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럼 타인의 기본권도 존중받아야 되거든? 그건 다 뭐야? 법 앞에 평등이겠죠. 즉 법을 어겼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줬어? 범죄자면 그건 교정돼야죠. 즉 범죄자의 기본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기본권은 그땐 제한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거야. 절대적이다, 모든, 항상, 어떠한 경우 거의 대부분 그건 뭐야? 조심해야 돼요. 함정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특화된 문제가 되는데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할 수 있니? 라는 어떤 특별한 퀘스천, 특별한 물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면 되죠. 자, 제1의 원칙이 이거거든? 그럼 기본권의 제한은 결국 이거죠. 자,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니? 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즉, 이거죠. 범죄자의 기본권은 제한 가능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제한 가능하죠. 북한에서도 범죄자는 제한 가능한 거야. 이건 남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증진을 위해서 기본권은 제한 가능하니? 그러면 이거는 벤담만 그런 거야. 공리주의만. 벤담만. 그래서 나중에 노직과 롤스가 한결같이 이 벤담을 공격하죠. 사회 전체 이익 증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 가능한 건 독재야! 라고 노직, 롤스가 한결같이 벤담을 공격하는 거야. 벤담,
그지? 근데 벤담은 자기 이익이 줄더라도 이것이 뭐야?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도 증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특히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18년 동안 집권했죠. 독재자죠. 그럼 팩트잖아. 근데 그 독재는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 독재라고 불리거든. 그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독재는 벤담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물론 칸트 같은 사람은 안 되죠. 그 같은 공리주의지만 밀은 또 안 되는 거야. 밀의 경우는 양적인 공리주의가 아니라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야? 질적인 거거든. 즉 자유, 민주 이걸 침해하는 건 아무리 물질적 성장이 된다고 해도 밀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벤담의 공리주의, 양적인 공리주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죠. 어쨌든 사회 전체 이익 중에서 제한 가능해. 벤담만 그래요. 벤담만 그래. 나머지는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또 세 번째. 그럼 만약에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또는 이거 다른 말로 경제적인 거지.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때 누가 예스야? 이때는 마르크스가 예스야. 마르크스 결과적 평등이죠? 마르크스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지과 롤스는 둘 다 이 경우는 다 독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 경우는 안 돼. 그럼 네 번째. 그럼 만약에 요거죠, 요거. 최소 수혜자. 최소 수혜자가 누구예요? 꼴등.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는 거야.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적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대하기 위한, 위해서. 이때는 제한 가능합니까? 그러면 누가 예스예요? 롤스지? 아니에요. 롤스 아닙니다. 롤스도 안 돼. 이러면 틀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는 이 정책은 차등의 원칙인데 이 원칙이란 말이야. 이 원칙은 우리가 배운 게 이 원칙이 여기 차등의 원칙이 있거든. 이 원칙을 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1의 원칙에 해당되는 기본권에 관한 거는요. 그건 평등에 관한 거야. 차등이라는 건 일종의 불평등이거든. 뭐 예를 들어 차등의 원칙은 정의로운 불평등 뭐 이런 얘기거든. 하지만 그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자를 우대해 주는 거, 그렇게 역차별해 주는 거, 이 정의로운 불평등 그거는 기본권보다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야, 함정. 이건 롤스도 아니야. 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즉 약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약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기본권이야, 기본권. 그래서 이건 함정이 되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틀릴 수 있어.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롤스가 한마디 더 한 게 있죠. 이건 이제 제시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더 큰 자유의 원칙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제한 가능하니? 그러면 이때는 롤스가 예스입니다. 예스. 자, 요것도 이제 종종 물어보겠죠. 그럼 더 큰 자유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 자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즉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뭘 우선시해야 돼?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뭐야? 제한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기본권은 모두에게 평등해 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건 제한돼야지. 선생님 그건 범죄자의 기본권 제한 그거나 마찬가지야.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칸트의 윤리학의 약점이기도 하는데 칸트는 이제 정언 명령 있잖아. 무조건적인 명령.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뭐 이런 거. 또 하나 부당하게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 즉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의무와 살인하지 말라는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칸트는 어떻게 하래? 거기에 대한 대답은 칸트는 안 해요.
근데 이제 현대적 의무론자들이 그 약점을 보완했지. 그걸 조건부 의무론이라고 하는데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뭐야? 더 큰 의무를 위해서 의무를 선택하라 이런 거야. 즉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더 중요한 게 뭐야? 살인하지 말라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칸트는 그런 얘기를 몰랐지만 생각하지 못했지. 근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큰 의무를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더 큰 자유의 원칙을 위해서 그거보다 좀 중요하지 않은 자유의 원칙은 제한할 수 있다. 롤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보면은 웬만한 문제는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원칙인데, 봐봐. 제2의 원칙은 원래 차등의 원칙인데요. 차등의 원칙이거든. 차등의 원칙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거야? 최소 수혜자는 수혜자야. 사회적 약자를 뭐야? 가능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거죠. 꼴찌에게도 이익을 주는 거야. 이 최대한의 혜택이 이 꼴등을 1등으로 받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그 표에서 봤듯이 어떻게 분배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약자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뭐야? 그걸 보고 나 자신이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치?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을 선택한다. 그런 거잖아요. 즉 약자를 우대해 주는 거죠. 이게 차등의 원칙인데 자, 이건 평등이잖아요. 이건 차등이잖아요. 이 둘 중에 이게 먼저야, 기본권이. 그 다음에 이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를 여기다 하는 거죠. 이 차등의 원칙은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 의미를 바랍니다. 즉 기회의 평등. 이 차등의 원칙은 기회의 평등을 따라야 되는 거야. 즉 이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기회의 평등의 원칙이 더 중요해요. 기회가 평등한 다음에 차등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리를 해야죠. 기회의 평등은 원래 시작만 똑같은 거야. 성공의 기회까지 평등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기회의 평등은 일종의 형식적인 평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어린아이와 어른이 똑같이 어떻게 100m 달리기를 해. 공정한 경쟁을 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는 뻔하잖아. 어른이 이길 거 아니야. 그렇지? 비슷한 게 뭐야? 올림픽 같은 거죠. 장애인 올림픽이 있고 비장애인 올림픽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올림픽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다고 하자. 시작은 똑같았지만 결과는 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걸 공격하는 게 뭐야? 마르크스주의자지. 공산주의죠. 하지만 롤스는 뭐예요? 공산주의가 옳다고는 안 봐. 자유주의가 옳은데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정의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야. 유사한 노력을 하고 유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작만 똑같을 뿐만 아니라 성공의 기회까지도 유사해야 돼. 그게 실질적인 기회균등인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 리그를 나누는 거죠. 장애인들끼리만 올림픽을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들도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 경쟁 속에서 국가대표가 뽑히고 국가대표들이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면 어떻게? 비장애인들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과 유사한 기회가 주어지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차등의 원칙이야. 그치? 그러면 차등의 원칙은 뭐예요? 기회의 균등을 서포트하는 거야. 이걸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기회균등을 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회균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차등의 원칙은 기회균등의 별도가 아니라 이걸 보조해 주는 거야. 즉 기회균등의 원칙이 없으면 얘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논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이제 따져보면 기계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1원칙.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야? 사실은 제1의 원칙에 가까운데 기회균등.
이 기획연등과 제1의 원칙은 이건 기본적인 평등, 기본적 자유와 평등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 기획연등을 서포트해주는 요거 차등의 원칙, 약자를 우대해주는 거. 요게 제일 꼬랩이에요. 우선순위로 보면 얘가 1등, 얘가 2등, 얘는 꼴등.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게 나와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죠. 시민 불복종이랑 해외 원조는 이 차등의 원칙이 제외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여기에 국한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즉, 이거 미리 외워도 되죠. 시민 불복종과 해외 원조 파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거. 급선무가 뭐야? 기본적 자유의 확립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 불평등의 문제보다. 경제적 불평등보다. 그래서 여기는 뭐야? 차등의 원칙이 어떻게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요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야. 외워도 됩니다. 국내 분배에는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해외 원조는 적용되지 않고 시민 불복종에는 역시 뭐예요? 그건 민주주의에 관한 거니까 경제적 불평등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제외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요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하냐는데 이걸 합의하기 위해서 뭐예요? 원초적인 상태가 왜 필요한지 이런 얘기도 알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원초적 상태에 관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또 선생님이 한번 요걸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자, 기본권 제한하는 거 이 정도는 꼭 정리해둬야 돼. 외우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그게 편해. 자, 요거 지우고 자, 기본권의 제한은 여러분이 필기했다고 치고 자, 1원칙과 2원칙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롤스가 말했던 원초적인 상태. 이 원초적인 상태는 뭐야? 이거는 상상한 거야, 상상. 우리가 이상적인 것들을 상상하면 완벽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하진 않지. 그래서 현실은 이 상상 속에 합의한 이 정의의 원칙을 담은 걸 거의 정의로운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현실에선 완벽하게 뭐야? 정의로운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완벽한 정의는 상상 속에선 가능하니까 일단 상상해 보자는 거야. 이거를. 그지? 이 원초적인 상태는 이기적이고 하지만 똑똑한 합리적 존재들이 우연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우연성, 이걸 배제한 한 채로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게임. 자, 어떤 게임일까? 자, 왜 우연성을 배제할까? 생각해봐. 우리는 타고난 능력, 그건 저마다 다르지. 그것도 일종의 우연이고요. 그러면 유현진 같은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엿된 거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도 엿된 거지. 딱 성공할 조건 안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우연성도 작동하는 거야. 내가 수학을 잘하게 태어났는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많은 성공을 못해. 기술직이 됐겠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수학 잘하는 완전 유리하겠지. 그럼 반대로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성공할 기회가 줄어들겠지. 이게 일종의 우연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우연성 자체, 이 우연성 자체는 이건 선천적이거나 또는 어떤 후천적으로 사회적인 이 우연성은 그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우연일 뿐이지. 우연일 뿐이야. 즉 임의적인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어지는 거야. 그 자체는 우연적이야. 그래서 이걸 부정의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체는. 하지만 분명한 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는 뭐가 작동해? 우연성이 작동하죠.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운의 입장에 쓰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한 입장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연성에 따라서 전적으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건 그건 부당해.
이 자체는 우연적일지라도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돼서는 되는 거. 이거는 뭐야? 이거는 부정의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우연성을 배제해 본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 어떻게 생각해 볼까? 예를 한번 들어. 여기 보일까요? 여기? 가정해 볼게. 어떤 나라가 있어? 남존여비의 나라가 있다. 진짜. 이걸 가정하는 거야. 남자, 과거이죠, 과거. 여성이 불리하지?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니까 남자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가정해 보는 거야. 어떤 걸?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여성이잖아. 여성을 우대해주는 정책에 물어보면 남자는 자기가 이미 유리한데 이걸 왜 해줘? 반대한다는 거죠. 왜? 우린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근데 여성은 자기가 불리한 건 아니니까 찬성하겠죠. 그럼 롤스에 의하면 이럴 경우 이 두 사람은 합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합의 안 해줘.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했지만 롤스는 형님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고요. 자, 이게 다 뭐야? 이거에 대한 문제로 본 거야. 즉 인간의 이기심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우연성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자는 거야. 그치? 그게 무슨 소리인데요? 자, 봐봐. 이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을 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그게 우연이죠. 오케이? 그럼 가정해 보는 거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내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내가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는 건 우연이잖아. 근데 가능성이 있잖아. 반반이잖아. 그럼 똑똑한 사람은 최악을 피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든다는 거야. 보험. 불이 안 났지만 왜 화재 보험을 들어? 사고가 안 났지만 왜 자동차 보험을 들어? 난 건강한데 왜 의료 보험을 들어? 그건 최악의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뭐예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내가 약자일 가능성, 여성일 가능성을 알게 된 거죠. 내가 항상 뭐야?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건 일종의 우연이니까. 그래서 내가 약자일지라도 나한테 유리한 방법. 이게 최소 수혜자. 이걸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요건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 그건 우연이잖아. 그거 자체가 부정의한 건 아니지만 그걸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내가 여자일 수 있지? 그때라도 나한테 유리한 건 여성을 우대해 주는 거죠. 내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지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건 일종의 우연이니까. 그 자체는 불평등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장애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도 나한테 유리한 건, 그치? 약자를 도와주는 거죠. 가능한. 이해됐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결론이 냈냐면, 이 무지의 베일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무지의 베일에 들어갈 때는 자기 이익만 생각해. 남의 이익을 생각 안 해. 원초적 상태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도 우리는 합의를 받죠? 왜? 똑똑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가 됐어. 이 원칙과 이 원칙에. 결국 우리는 우연성을 배제해보는 절차를 통해서 모두의 이익에 관심 갖게 된 거야. 누구를 포함해서? 꼴등. 내가 꼴등이 될 수 있어.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 즉 원초적 상태에서의 개인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관심이 있어. 남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 즉 정의의 원칙에 합의했을 때는 나의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발휘해서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이 차등의 원칙은 뭐야?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약자도 이익이 되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게 되죠. 모두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그 이익이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불평등도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롤스의 결론인 거죠. 자, 롤스 얘기는 이게 최고예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내용이 많아서. 자, 이거 지울게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지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빠르게. 주로 시험에는 요즘에 최근 5년간 롤스 노직을 비교하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제하도 교정의 대상이 범죄자라면 개입하죠. 범죄자일 경우. 롤스. 취득은 정당했지만 이전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면 둘 다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불평등 극복, 이건 누구야? 마르크스 거지? 마르크스만 되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지. 기본권은 이 경우 제한할 수 없어. 둘 다. 독재. 절차의 공정성으로 결과가 보장됩니까? 절차적 정의니? 너 절차 정의니? 둘 다 맞죠. 이 사람은 뭐에 국한해? 소유의 절차에 국한하지만 이 사람은 플러스 알파, 원초수 상태. 타고난 자산, 천부적 자산, 뭐 상속이든 내 능력이든 그거는 제한할 수 있니? 권리인데 제한할 수 있니? 롤스는, 노직은 자, 1번과 4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 제한이 돼? 소유의 절차, 이게 정당하지 않을 때, 즉 범죄자. 범죄의 경우는 다 뭐야?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스인데 또 얘기하자면 롤스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약한 자유는 제한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의외로 많죠? 정의로운 사회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그치? 우연히 취한 이득은 내가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서 유산을 상속받았어. 우연적인 거잖아. 좋겠다. 자, 또 뭐예요? 로또 샀는데 됐어.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정당화될 수 있어? 있지. 왜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면 정당화되는 거야. 롤스의 경우는 차등의 원칙. 약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건 정당화되겠죠. 그치? 노직의 경우는 뭐 약자까지 볼 필요도 없고 소유의 절차만 정당하면 정당화되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예스예요. 자, 기본권이 분배, 재분배, 소득 재분배보다 우선이니? 둘 다 그래요. 노직은 국가에 의한 소득 재분배, 거기 반대했고요. 그 롤스는 뭐예요? 제1의 원칙이 기본적 자유니까 제2의 원칙보다, 차등의 원칙보다 중요함으로. 각각 이유는 좀 다르지만 둘 다 긍정하게 되지. 자, 근데 이게 재밌죠? 자,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까지도 유사합니까? 이건 롤스 거야. 근데 노직은 노예예요. 왜? 우리는 시작이 똑같다고 한 거지 성공의 기회까지 유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성공의 기회까지도 유사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건 차등의 원칙이 필요한 근거가 되거든. 얘는 반대죠. 차등의 원칙이 노직은 반대거든. 기본적 자유에 관해서는 둘이 공통점이지만 차등의 원칙이 이 둘을 갈라놓는 거야. 그지? 그래서 최소수의자, 약자를 처지를 개선한 사회적 불평등, 약자의 처지를 개선한 사회적 불평등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롤스는 되지만 노직은 노지. 이게 똑같은 거야, 이거.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7번, 8번. 선생님, 약자를 위해서 기본권은 제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봐봐.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한 거야. 불평등이 정의로울 수 있다고 한 거야. 이거 다른 얘기야.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면 이게 말장난 칠 수 있는 거지. 약자를 위해서 기본권 제한해. 그럼 둘 다 노지만 약자를 위한 불평등, 이건 차등의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분배의 정당성은 결과보다. 그럼 결과를 강조한 사람 누구야? 2명 있죠. 결과. 그게 결과적인 평등이면 마르크스고요. 결과는 결과지만 그게 결과적인 이익 증진이라는. 이때는 벤담이지.
이 두 사람을 깐 거네. 이 두 사람을 노직 롤스는 다 까요. 그럼 과정을 강조했어. 이건 절차지. 근데 이 절차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야, 이것도. 그 절차가 무슨 절차래? 역사적이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누굴 또 깐 거야? 그 과정, 그 절차가 나눠지는 거야. 상상 속의 과정이면 이걸 따라야 되는 거야. 원초수 상태니까 이건 롤스고. 그게 역사적인 과정을 따라야 된다면 이건 노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 명을 다 깐 거야, 노직이. 결과를 중시한 두 명도 까고 절차인데 그 절차가 너만의 상상이면 그건 아니야. 그건 너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은 아니야. 그래서 이건 누구 거야? 이건 노직이 한 말이고 롤스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아도요. 이 정도만 알아도 최근 5개년 가장 어렵게 나오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죠. 자,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라도 해야 돼. 이 주제는 그래요. 괜히 킬러 주제가 아니겠죠? 자, 킬러 주제는 반복해야 돼. 한 번에,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원래 한 번에 되는 게 있고, 두 번에 되는 게 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되는 게 있는 거지. 그죠? 중킬러는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돼요. 킬러는 대여섯 번 반복은 해야 돼. 그 대여섯 번 반복을 안 하면 못 풀겠죠. 자, 이어서 또 해볼게.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 뭐뭐에만 하면 조심해. 근데 봐봐. 상식이 아니잖아. 근로소득은 노동을 통한 소득이야. 그게 법을 지키면 내 거죠. 자유주의에선. 근데 부모님 때 상속받은 건 노동이 아니잖아. 그건 증여받은 거잖아. 이전받은 거잖아, 소득을. 그것도 법을 따르고 세금을 냈으면 정당하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죠. 헛소리? 누가 말해도 헛소리. 개인의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니? 아까 나온 거랑 똑같네. 범죄라면. 즉, 개인의 노동을 내가, 이거 취득은 정당할 수도 있는데, 취득 과정에 부정의가 있었든지, 아니면 이전 과정에서. 이때 뭐야? 부정의는 범죄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한 가능하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 이거는 뭐야? 앞에 수식어가 붙었지. 정당한 소유물은 배타적 사용권. 이건 내 거야! 이런 소리잖아. 배타적. 남을 배제한다. 이건 전적으로 내 거야. 그건 개인의 거니, 완전히 개인의 거니 이 말이거든? 정당하면 롤스의 정의의 원칙, 차등의 원칙까지, 노직은 소유의 절차, 차등의 원칙, 각각 정의의 기준이 다르지만 할 수 있죠. 정당한 기준이 다를 뿐이죠. 공리의 원리는 둘 다 뭐야? 그치, 기본권을 침해하죠. 둘 다 부정의하다고 하죠. 둘 다 마르크스를 까듯이 둘 다 뭐야? 공리주의 벤담을 까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된 것은 불평등. 이 얘기는 뭐야? 정의로운 불평등. 불평등도 정의로울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누구 빼고 다라고? 마르크스만 제외야. 이 두 명은 당연히 S지. 각각의 정의 원칙에 따르면 되니까.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 이거 조심해야죠, 이런 거. 모든 절대적. 각 개인에게 평등하다.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다 이러면 답인데 이 말을 붙인 게 함정을 판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이걸 이제 절대로 언제나 제한할 수 없다란 말인데 이런 건 없죠. 둘 다 노노지.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온 거죠. 장난친 거야. 그리고 봐봐. 개인은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습니까? 그렇지. 정당화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 정의의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소유의 절차를 따르면 개인 거야. 그게 뭐랑 똑같아? 요거. 12번, 16번이 똑같은 문제네요. 이렇게. 그렇죠? 정당한 거. 정당하면 돼. 소유의 절차를 따르면 그건 개인 거야. 세금 제대로 내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롤스도 마찬가지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거야.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수.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판단하건대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춰요. 대부분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면 그 다음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 지우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다 맞히겠지만 이게 100%가 되려면 평가원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선택지를 여기다 냈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거의 평가원 것만 하고 있어요. 평가원 것만 해도 되거든 사실은. 근데 한번 볼게. 이런 거. 4명한테 물어봐. 정의로운 사회에 불평등이 존재합니까? 누구 빼고 다? 마르크스 빼고. 나머지 다. 복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정부의 제공에 이건 노직만. 노직은 반대죠. 사회적 불평등 시정을 기본권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마르크스만. 마르만. 개인의 타고난 자는 사회의 공동자산. 야, 개인 거는 개인이지 왜 사회의 공동자산이야? 원래는 이게 마르크스인데 독특한 사람 한 명 있죠. 롤스도 일부는. 전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왜? 그 우연성에 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사회적 우연성 때문에. 일부야 롤스는 전적으로는 아니야. 그래서 이 롤스가 독특한 사람이지. 이거. 자, 선생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의 분포라고, 우연적 분포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구분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수능에 이게 예전에 14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그 문맥을 보면 같은 얘기야. 그 자체는 우연적이라고 했지, 그거를 불평등하다고 한 적이 없어, 롤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그냥. 자, 어쨌든 롤스를 조심합니다, 요거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 천부적 재능은 당연히 불균등하죠.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불평등하다고 말한 거지. 불평등하기 때문에 부정해야 돼. 이건 마르크스만 그런 거예요. 즉, 요것만 조심하면 돼. 요거. 자, 봐봐. 불평등 이퀄 부정의는 평등주의자. 마르크스만 되는 거죠? 마르크스만? 그래. 마르크스만 되는 거야. 근데 이 분포 자체가 부정의하다고는 안 했어. 롤스는 왜 아니야? 롤스는. 그게 우연적이다. 근데 이 우연성에 의해서 불평등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자체는 우연이지만 그 우연성에 의해서 불평등한 상황,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이 우연성인 게 영향을 너무 많이 끼치면 요게 부정하다고 그런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거 외우면 돼요. 요거 마르크스야. 롤스 아닙니다.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요게 롤스 거야. 요게. 롤스는 요 얘기를 한 거야. 우연성에 의해서 분배되는 그 상황이 부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고 더 나은 상태. 이게 뭐예요? 이기적이진 합니다. 이게 원초적 상태에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는 길이죠. 내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보험 들듯이. 합의의 경로야. 보험 드는 이유도 이거죠. 이거 롤스가 주장한 거. 알아두세요. 원초적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합의를 이런 거. 이런 심리학적 지식. 이게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중시하는 거예요. 심리학과 경제학적 사실 또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사회 전체에 의해서 약자의 권리가 전체를 위해서 약자의 권리, 기본권을 침해해? 이거는 벤다. 약자를 위해서 타인의 기본적 자유, 이건 헛소리. 속으면 안 돼. 롤스 아니라. 왜냐하면 약자의 복지는 이 원칙이야. 차등의 원칙. 근데 기본권은 더 중요한 원칙이야. 이게 먼저야.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약자를 위한 불평등은 정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약자보다 기본권이 우선시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요 얘기 아까도 한 거죠. 성공의 기회까지 유사하다. 이 얘기는 롤스 거지. 시장만 유사하면 되는데 실질적 기회 등을 말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걸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요거까지 유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리그를 나눠주는 거야. 약자들의 리그. 그렇죠? 올림픽도 월드컵도 그러잖아. 나이별로 월드컵이 다르잖아요. 국제대회가. 성인 월드컵도 있고 청소년 월드컵도 있고 다 다르죠? 그건 뭐야? 성공의 기회까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회가 균등하게 해주는 거죠. 그지? 자, 요게 끝이 아니에요. 연락이 많죠?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할게. 빠르게 할 테니까 차근차근 하고요. 뒤에 부분은 앞에 거 먼저 공부한 다음에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요것도 하면 되겠죠. 요거. 분배의 정당성은 역사적 과정. 아까 했지? 이 역사성. 절차는 절차인데 이건 노지 거예요. 공정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자, 요 얘기는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돼. 서로 이익이 돼야 돼. 즉,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건 꼴등도 꼴찌도 이익이 생겨야 돼. 누굴까? 이게 차등의 원칙이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래야지 이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있겠지. 불평이 없어. 이익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꼴찌도 뭐야? 손해는 보지 말아요. 이게 차등의 원칙이야. 이 롤스 거죠.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이걸 추구하는 거야. 정의로운 사회 시민은 롤스 입장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뭐를? 정의의 원칙을. 어디까지? 차등의 원칙까지. 그러면 봐봐. 다른 사람이 처지에 무관심해? 틀렸지. 관심이 생겼지. 왜? 뭘 통과했기 때문에. 무지의 배일 원초적 상태를 통과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나 자신이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나를 위해서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이기적 이타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롤스네. 이 개인은 이때는 관심이 없어. 이 두 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즉 이렇게 볼게. 요게 원초적 상태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통과하면 정의롭다고. 이게 합의 공모거든. 모두가 동의한 게 합의죠.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건데 여기 뭐야? 깔때기겠네. 깔때기. 이게 불순물을 걸려는 깔때기. 이게 무지의 배일이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는 거죠. 우연성을 배제해 본 거야. 그럼 봐봐. 여기를 들어갈 때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야. 즉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여기를 통과했다는 건 모두가 합의했으니까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즉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 시민은 이게 서로 크로스된 거예요. 장난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현재로서는 틀린 말이죠. 공부해놓고 무지의 배일에서는 즉 이 무지의 배일에서는 개인은 자기 아니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요 세 가지가 그냥 다 같은 거네. 요 세 가지가 각각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또 물어본 거죠. 무지의 배일 속의 개인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다 틀렸네. 자, 재화는 이것도 재밌는 얘기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 거야. 이전되는 게 정의롭다고 했지. 이거는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범죄가 없니? 이런 거야. 범죄 없니? 이렇게 말한 거야. 장난친 거죠. 만약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상품이 거래되면 국가가 필요 없겠죠. 그지? 이게 정의롭지만 현실에선 뭐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즉 범죄가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정적 정의, 최소 정부가 필요하거든.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야?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자, 정형화된 분배 원칙으로 다른 걸 비판하는 사람, 노지. 자,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나왔네. 조심. 교정에서 즉 정당하니 그랬는데 뭐가 빠졌어? 취득 과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또 헛소리죠. 정형화된 재화의 분배 원칙은 이런 표현 자체를 노직이 쓰는 거지? 위배됩니까? 노직. 업적에 따른 분배에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합니까? 경제적 불평등, 부당함, 이건 누구야? 이건 마르크스가 하는 말이겠죠. 마르크스는 그래서 뭐야? 필요에 따른 분배만 정의롭겠죠. 계속 갑니다. 지친다. 지친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평가원이 지금까지 쏟아냈던 모든 선택지 다 걸려드는 거야. 자, 요거까지 합시다. 마지막.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불평등하다고? 그건 마르크스야, 이거는. 그지? 다시. 개인의 타고난 능력은 불평등하다. 이거 다 다르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마르크스지.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자본주의는 저걸 인정하거든. 특권으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안 돼. 마르크스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반대한 거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롤스의 경우는 뭐예요? 개인의 타고나는 불평등하지만 개인의 특권으로 승인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롤스는. 자, 롤스의 경우는 이걸 승인할 수 있어. 어떤 전제 조건으로? 롤스는 차등의 원칙으로. 약자에게도 이익을. 그런 원칙으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야. 즉, 이건 모두의 이익이겠죠? 우연성으로 치는 정당하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지. 즉,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불평등은 정의로워요. 롤스. 선천적인 유불리에 영향을 줘야 정의로운 분배. 그치, 이거 우연성이죠. 우연성. 우연성을 한번 줄여보는 거야. 없앨 수는 없죠. 롤스. 그게 차등의 원칙이지. 정의로운 선에 각자의 당연한 몫을 활동해야 됩니다. 각자의 몫을 폐지하자는 게 마르크스지? 인정 안 하지? 마르크스만 제외하고. 그지? 다수의 이익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벤담은 가능하니까 벤담 제외하고.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시. 이게 뭐야? 최악을 피하는 거. 차선을 선택하는 거. 일종은 뭐야?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선택하게 된 거지. 최악은 내가 약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롤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롤스가 한 말인데 이 지식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장난을 친 거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아니게 된 거지. 이 지식은 사용하는 거야. 즉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라는 그 조건들은 사용해야 돼. 무식하면 합의를 못 보니까. 사유재산의 권리는, 자 이거 봐봐,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유재산의 권리야.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요. 롤스. 그치? 그 노직도 뭐야? 저거는 동의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 권리는 평등해. 근데 안타깝게도 재산 자체는 불평등하죠. 그치? 모두에게 투표권을 똑같이 주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권리니까 다 그 권리는 똑같은 거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뭐야? 그 권리를 어떻게 발휘했냐에 따라서 사유재산 자체는 불평등해지겠죠. 원초적 입사는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방법이 없다. 그치? 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감안해서 약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롤스가 이걸 사용해서 뭐예요? 이 심리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공유할 수 있다고 본 거야. 합의할 수 있다고. 차등의 원칙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분은 정의롭지 않다. 일단 누구? 마르크스. 그래서 자본주의 반대죠? 근데 롤스도 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되지만 롤스는 그게 평등할 필요는 없어. 불평등해도 돼.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차등의 원칙이죠. 근데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 즉,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도 평등해야 돼. 요거는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둘의 공통점이에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과정의 정당성. 이건 절차적정이니까 노직이랑 롤스의 공통점. 비정형화된 이런 표현 자체가 노직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맞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비정형화된 원칙에 기초한 소유의 권리만이 정의롭다. 그치, 이건 노직만. 개인에게 맡기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연락 빡셌네. 자, 여러분 화이팅 합니다. 다시 얘기했지만 이건 킬러야. 그래서 둘로 나눴는데 내용이 많죠? 차근차근히 공부하면 됩니다. 한 번에 다는 못해. 그래서 나눈 겁니다. 자, 화이팅!